네,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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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께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이제 벌써 4월 중순이거든요. 네, 지금쯤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봄탈 시즌인 것 같아서 네, 이럴 때 네. 추천하시는 영화, 뭐 행사, 추천작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영화제 행사 소식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5월 딱 첫째 주 되면 5월 2일부터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전주에는 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고장이잖아요.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영화도 볼 수 있어서 되게 금상첨화인 영화제인데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곧 예매가 시작을 할 테니 영화제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런 영화제를 가서 네. 뒤에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은 네. 영화 배우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막 술 네. 마시고 있고 네. 실제로도 지금도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긴 한데 저희는 또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다가 밤에 이렇게 그 피곤을 씻기 위해서 한 잔을 하는 거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여유가 별로 없어요. 네. 내 피로부터. 네. 네. 내 연예인이든 몸부터. 뭐 배우든 네, 네.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뭐 오늘 신세미 캐스터가 머리를 아주 이발을 시원하게 하셨네요. 네. 어제 이발했습니다. 아, 심경의 변화가 뭐 있었던지. 그죠, 심경의 변화가 있죠. 봄이 왔으니까 좀 뭔가 지겹더라고요, 모든 일상이. 모든 그래서, 일상이. 그래서 어. 좀 새로워지고 싶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조금 네. 더 짧게 잘라보지 그랬어요. 아, 그거는 또 용기가 안 나가지고 조금씩 올려볼까 아, 고민하고 조금씩. 있습니다. 쇼커까지 도전. 아,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난 3월 28일에 세상을 뜬 아니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좋은 예술가였던 이 아니스 바르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28일이면 한 달도 안 지난 네, 네, 시점인 네, 것 네. 같은데 또 이런 시점에서 이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은데 먼저 이 아니에스 바르다 어떤 네. 인물인가요? 정말 이 바르다 감독이 세상을 떴다,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인들이 애도의 글들을 많이 남겼었거든요. 그만큼 1950년대 후반에 그 프랑스의 새로운 영화 운동, 누벨바그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타계할 때 나이가 90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타계하기 직전까지도 영화를 만들었던 굉장히 열정적인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의 유작은 지난 2월에 열린 제69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바르다 바이 아니에스였는데요. 이 영화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됩니다. 바르다는 192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고요. 프랑스에서 사진을 공부하다가 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 감독입니다. 1955년에 데뷔작인 라푸엔트 쿠르트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을 선보였고요. 두 번째 영화 5시에서 7시까지의 클레오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네. 네. 90살까지 이렇게 작품 활동을 네. 하셨다고 하는 게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님 소개를 듣다 보니까 1950년대 프랑스 영화 운동, 네. 누벨바그, 이거 어떤 운동인가요? 네, 프랑스에서 그때 당시 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 반대를 해서 혁신적인 영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젊은 감독들이 모여서 이끌었던 운동을 누벨바그라고 합니다. 아니에스 바르다는 그녀의 남편이었던 자크 드미 감독을 비롯해서 장르 고다르 감독과 함께 이 누벨바그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한 여자는 노래하고 다른 여자는 노래하지 않는다. 아니에스 바르다의 해변 같은 영화를 최근까지도 꾸준히 발표를 하면서 영화적인 실험을 이어간 감독이고요. 2015년에는 그런 공을 기려서 칸 국제영화제에서 명예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될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은 지난해 정식으로 국내에서 개봉한 첫 영화였어요. 예, 젊은 사진작가 JR과 함께 프랑스 곳곳을 여행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찍어서 전시하는 바르다 감독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직접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왜 아니에스 바르다가 즐거움이 넘치는
아티스트인지 또 열정적인 아티스트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이렇게 누벨바그라는 영화 운동에 대해서 깨알 상식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영화 직업을 만나다의 맛보기 시간이죠. 신세미 캐스터가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의 줄거리를 또 소개해 주시죠. 네, 88살의 아니스 바르다 감독은 33살의 사진작가 JR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JR은 흑백 사진을 대형으로 인쇄해서 건물 등의 외벽에 붙이는 작업으로 유명해진 젊은 아티스트인데요. 두 사람은 JR의 포토트럭을 타고 멋진 우연을 기대하면서 프랑스의 시골 마을 이곳저곳을 향하게 됩니다. 우연히 마주친 마을과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각자의 카메라에 담으며 그 사진을 커다랗게 출력해서 벽에 붙입니다. 곧 허물어질 탄광촌의 집 외벽에도, 평범한 시골 농장 외벽에도, 해변의 바위에도, 또 항만의 컨테이너에도 사진을 붙입니다. 카페 종업원과 공장 노동자, 우체부 같은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염소의 사진을 걸게 되는데요. 이들의 작업은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바꿔서 새로운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네. 줄거리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바로 기자님의 첫 번째 픽 장면 보겠습니다. 어떤 네. 건가요? 네, 아니스 바르다와 JR이 함께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장면입니다. JR 영화에서 보면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거든요. 그런 JR을 보면서 바르다는 언제나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던 장릭 고다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다르는 언젠가 자기를 위해서 선글라스를 벗어준 적이 있다. 그때 내 나이가 33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JR은 자신의 지금 나이가 33살이고 당신은 지금 어느덧 88번째 봄을 보내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이에는 55년이라는 시차가 존재를 하지만 이들이 협업을 하는 데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르다는 종종 JR에게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단어 하나라도 가려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이들이 환상의 듀엣이 될 거라는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자, 나이 차가 55년이면 네.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정도 나이 차가 있는 건데 굉장히 그래도 관계가 뭔가 쿨한데 멋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 사실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네.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르다가 이때까지 협업을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협업을 한 예술가가 바로 이 JR이었어요. 근데 네. 이 첫 장면을 보게 되면 왜 이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예술 세계는 여성, 빈민, 이민자 이처럼 소수자를 향하는데요. 그 시선을 담는 그릇이 JR에겐 사진이었고 바르다에겐 영화였습니다. 이들의 작업이 위대한 도약이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바르다에게 JR은 기꺼이 자신의 포토트럭에 조수석을 내줍니다. 한편 선글라스를 늘 끼고 다니는 JR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바르다의 오랜 동료인 장릭 고다르를 연상시키는데 이처럼 영화에서 JR은 누벨바그에서 시작된 바르다의 예술 세계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이 뭔가 좀 운명이 아니었나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두 번째 장면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두 사람이 곧 철거될 광산촌의 이야기를 듣고 프랑스 북부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벽돌집은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스산한 기운마저 풍기는데요. 두 사람은 예전에 이 마을에서 일한 광부들의 사진을 모아서 집집마다 붙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광산촌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철거촌의 마지막 주민, 잔인의 얼굴도 커다랗게 출력을 해서 잔인의 자택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고된 노동의 시간을 버텨온 사람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인데요. 그렇게 붉은 벽은 거대한 캔버스가 되고 마을은 하나의 갤러리가 됩니다. 이게 마치 예술 작품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은 뭔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두 번째 장면 꼽아주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들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탁 트인 진짜 공공의 장소에 설치된 대형 흑백 사진은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진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또 죽어있던 공간에 생기가 돌고 그렇게 평범했던 공간이 특별한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카메라에 담는 얼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인데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확성기로 여기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JR은 지금까지는 파리 빈민가의 아파트 담벼락이라든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장벽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형 사진의 이미지를 설치해온 작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업은 아니에스 바르다를 만나면서 좀 더 개인적이고 일상적이고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년에 이른 거장 감독은 낡고 오래되고 평범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재주를 저희에게 좀 선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 장면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장면을 살펴볼 시간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세 번째 장면 좀 빠르게 살펴주시죠. 네, 이번에는 계속 언급됐던 장릭 고다르의 집을 이 두 사람이 찾아가는 장면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아니에스 바르다의 오랜 영화 친구이자 영화사에 정말 한 사조를 만들어낸 거장 감독인데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 오래된 고다르는 바르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집의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대신 고다르는 바르다에게 암호를 유리문에 적어 놓는데요. 바르다는 끝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다르가 얄밉지만 자신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를 수신하고는 결국 자기도 똑같이 암호로 답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다르가 좋아했던 빵봉지를 문고리에 걸어두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도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고다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되게 옛 생각에 잠긴 바르다는 눈물을 글썽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바르다를 보고 JR이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JR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게 영화의 엔딩이거든요. 과연 눈물을 글썽이는 바르다한테 JR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녀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녹여줬을까 영화를 끝까지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는 안 해주신 네, 거죠? 오늘 공개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란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영화가 직업을 못 만났어요. 지난번에도 못 만났는데 이 둘이 좀 만나야 될 텐데 다음에 저희가 더 만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또 힐링이 된 영화 소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시내21의 이주현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